네. 자, 닭고기는 마니커, 마니커 닭고기와 함께 또 근육질에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면 근육이 필요하대요. 예, 요즘 그런 영상 종종 보는데 네. 나이 들수록 근육이 필요하답니다. 예, 그래서 뭐 새로운 사실은 아닌 것 같. 아니 그러니까 뭐 여러 건강 많이 챙기시는데 네. 그 중에서도 뭐 허벅지, 대둔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엉덩이 근육. 예, 그렇죠. 큰 네. 근육들이 좀 필요하다고. 점점 이 근육이 사라지잖아요. 맞아요. 예, 서글퍼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대둔근하고 그냥 엉덩이가 대둔근이에요. 네. 거기가 있으면 허리가 덜 아프던데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배는 볼록해지고 다리는 가늘어지잖아요. 네. 이게 너무 슬퍼. 그런 모습을 이렇게 딱 거울에서 볼 때마다 네. 우리 이사님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허벅지 점점 가늘어집니다. 그때까지는 오히려 뭐 괜찮은 거고요. 올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배만 나오고 얇은 거. 나중에 그 올챙이 배가 옆으로 퍼지면은 우울해집니다. 앞으로 볼록 나온 게 옆으로도 갑니까? 그래요? 라이사이라 그러죠. 옆으로 가요, 이게? 그리고 이제 큰일 났네. 그렇게 되면 야 이거 이제 어떻게 빼냐 이제 고민이 됩니다. 그렇구나. 그 전까지는 그건 금방 빠지는데. 오히려 이렇게 앞볼록 빼는 금방 빠져도 옆으로 가면 답이 없군요. 그렇구나.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시니까 모르시네요. 저는 류종훈 기자가 저 PT 해준다고. 나 돈 있다. PT 받을 돈 있어. 시간이 없지 임마. 자, 우리 이사님과 함께 그러면 오늘 시장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마감 잠깐 보면요. 네, 미국은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기초 분석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유는 아주 견조하고 추세적으로 올라갈 때는 그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네. 지금은 주봉상의 상승 추세선이 20주 이동 평균선인데 그걸 살짝 깼다가 다시 반등을 어제 아침 끝난 시간에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끝난 장에서도 등락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곧바로 다시 회복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방향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걸쳤어요? 아니면 걸쳐 있습니다. 네. 그리고 힘을 좀 잃은 거예요, 사실은. 전에는 이제 바로바로 올라왔거든요. 거기까지 네. 가지도 않았고. 그런데 지금 그 근처에서 눈치 보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 주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우려가 우리 눈으로 보는 지표로 나오는 게 달러 대수와 국채 수익률입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79, 4.8%를 넘었었고요. 일시적으로 4.79까지 왔고요. 달러 대수가 109까지 왔습니다. 이건 이제 걱정을 하는 부분들은 2022년도에 달러 대수 114 갈 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랐었고요. 2022년도가 언제입니까? 1년 내내 미국 시장이 하락할 때지 않습니까? 이런 걱정을 좀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리고 2000년 3월부터 빠지기 시작했던 IT 버블 붕괴. 그때도 금리가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그때도 전체적으로 멀티플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요즘 이제 그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또 그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다른 결이 달라요, 결이. 그때는 국제 수익률 즉 금리가 저 고공권 7% 6%부터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글로벌 금융위기 맞고 나서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최저가 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1% 아래입니다. 마이너스 0.4%까지 떨어졌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고공권으로부터 내려오는 상황이었고요. 네. 지금은 아래부터 올라가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그 당시에는 실물 경기를 반영하는 금리였고요. 네. 지금은 자본시장의 유동성에 의한 금융 정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정책과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그리고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지금 이것을 좌우하고 있다는 그때 거죠. 한참 하던 얘기가 저도 뭐 얼핏 기억이 좀 납니다만 네. 이제 앞으로
3% 4% 이런 맞아요. 금리는 아마 없을 거다. 못 볼 거다. 네,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다. 그 얘기 엄청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잘해봐야 뭐 그냥 1% 맞아요. 뭐 예. 왔다 갔다 할 거라. 예. 뭐 지금, 저성장 저금리의 기회는 이어질 거다 그랬는데. 지금 뭐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맞아. 지난 10여 년 동안 상승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의 힘인 거죠. 얼핏 얘기하면 우리가 뭐 주식시장에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끼리 얘기해도 네. 이 자본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그게 단순하죠. 단순하죠. 그러니까 실물 경기를 반영을 하다가 지금은 돈의 흐름에서 움직이는데 그동안에 돈의 유동성이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갔고 네. 그것을 인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좀 있었고 그러면 어느 시점에 돼서 시장에서 유동성이 빠지는 구간이 되면은 그러면 또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시장이 꺾이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우리가 매크로나 뭐 뉴스들을 많이 보지만 사실 전체적인 흐름은 좀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요즘에 이걸 가장 크게 걱정을 하는데 다음 주 트럼프 취임 이후에 정책들이 이제 한 뭐 1, 2주 사이에 여러 가지가 나올 건데요. 오늘 뉴스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즈음에 지나면서 픽업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네. 수급에 의해서 올라간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네. 투자 심리를 반영한 수급이 상당 부분이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트럼프 취임식의 불확실성이 이런 지표를 만들고 이런 지표가 전세적인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저에는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4회에서 2회에서 1회 이제 못한다. 여기까지 온 부분도 일단 반영을 해야죠. 당연히 그것 때문에 올라왔으니까 네. 그만큼은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반영한 부분 그런 정도의 지금의 시장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약간 힘을 좀 잃은 상태로 마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PPI가 발표됐는데요. 헤드라인 3.3%, 코어 3.5%입니다. 전월비 0.2%인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하회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중에 반등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저 종가 무렵에 다시 반등하고 그랬는데요. 네. 근데 이 부분은 뭐 일시적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연말과 겨울에 들어갔을 때 물가는 대체적으로 좀 높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부분은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기 전에 CPI가 네. 지금 발표가 되는데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CPI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는 부분들도 시장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2.9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 역시도 계절적 요인들도 반영을 좀 해야 되고 시장 컨센보다 약간 높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좀 시장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좀 이제 주춤주춤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면 다우는 좀 올라왔는데 혼조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주요 종목들을 보면은 뭐 1%뭐 정도 전후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가 좀 약세였는데 어제는 뭐 엔비디아가 조금 빠지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한 플러스 0.5 정도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들은 약간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미국 증시는 불확실성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주춤하는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 다음 이거 뭐 뭐예요 엔비디아 이거? 자, 우리 시장 얘기하기 전에 재미있는 그림. 재밌다는 표현은 뭐 들으시기에 어떻게 들으시기에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세 개 그룹으로 해서 AI 반도체 칩의 판매 요거에서 제한하는 바이든의 지금 이번에 정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동맹국, 적성국, 그다음에 애매한 나라. 기타. 애매한 거. 지금 엔비디아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여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발하고 있죠. 근데 SNS를 통해서 그 반발에 대한 성명서를 아예 이렇게 냈어요. 엔비디아. 근데 이거 영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제가 구글로 그냥 번역한 거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네. 똑같이 이제 그걸 해놨습니다. 지금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내용들은 미국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약화시킬 거다. 그리고 주력 컴퓨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거고 국내화 산업의 AI의 위협이 된다. 그리고 되게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강점은 혁신과 경쟁에 있는데 이 규칙을 이번에 깨물어서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게 될 거고 미국을 후퇴시킬 거고 그리고 미국의 적대국 또는 뭐 적이라고 이게 해석이 이렇게 나오는데 상대국의 손해 여기 그대로 구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상대국의 상황에 우리가
뭐 노란할 뿐이다. 뭐 이렇게 플레이 인투 더 핸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구글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미국이 기술 혁신에서 우선적으로 가는 부분에서 요번에 이 정책으로 인해서 다소 늦춰지거나 우리가 거기서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서를 내놨어요. 근데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제 네.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봐야겠지만은 요걸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엔비디아는 정치권에 대한 논평이 한 번도 없었던 기업입니다. 네. 물론 끝나가는 마당이니까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반발을 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건데 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그동안도 뭐 중국이나 이런 데 판매하는 거 뭐 열심히 막았는데 유독 이번에는 더 크게 반발을 하는 거 보니 이번 저 결정이 훨씬 더 아마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한테는 타격이 큰가 봐요. 그러니까 중국만 이렇게 딱 집어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이제 기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기타. 왜냐하면 중국이 우회해서 사갔고, 그렇죠. 그리고 기타에 판매한 것도 많고, 그리고 AI의 혁신 과정 속에서 기타 국가들이 지금 뭐 굉장히 뭐 소버린도 그렇고 계속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제한을 계속 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엔비디아의 성장에 있어서 이제 무한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제어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죠. 단순 생각해봐도 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에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다 다른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현재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기류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어제 코스피 0.31%, 코스닥이 1.39% 상승을 했는데요. 어제 좀 걱정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환율이 아침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외국인 매도가 있었는데 매도는 조금 약화됐고요.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1월 2일부터 1조 5천억을 사다가 이틀 동안 1조 팔았어요. 네.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가 나와서 다시 밀리는 부분, 이제 조정을 보이는 부분은 그제 맞는데 8천억인가 팔았죠, 그죠? 예. 예. 8천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1조를 넘긴 거죠. 예. 그런데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줄은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래도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후 들면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반등한 주체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반등을 했어요. 전반적인 시장에서는요. 조선, 자율주행, 유리기판, 전력기가 제일 강했습니다. 테마에서는 네. 조선 자율주행 유리기판 여러분 요즘에 지금 엔비디아 얘기하면서 블랙웰의 결합하면서 열 얘기하지 않습니까? 발열 얘기 많이 하죠. 발열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유리기판이 그 대안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유리기판이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자율주행과 조선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조선 관련된 뉴스는 아까 권 기자님 전해드렸는데 저도 그냥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뭐 이미 뭐 전해주셨으니까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미국 해군의 2025 건조계획 분석 보고서를 내놨는데 미국 해군은 향후 30년간 364척의 구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계획에 향후 돈이 1,600조 원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택도 없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하다. 얘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들은 이제 예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요걸 그대로 받아서 우리는 우리한테 기이지 않겠냐 그냥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MRO의 쪽하고 하나오션도 많이 떴고요. 그리고 엔진 쪽이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조선 쪽이 좀 많이 떴고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은 이거는 짧게 말씀드릴 게 아니라서 조금 이따 뉴스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론 머스크를 기대를 하면서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 주가가 지금 $400 살짝 아래죠. 테슬라 주가가 $396거든요. $800 타겟 프라이스 발표를 했습니다. 보고서를. $800. 네, 더블 갈 수 있다. 뭐 그러면서 거기 이렇게 쭉쭉쭉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거 영향을 좀 받은 부분이 좀 있고요. 거기에 직접적으로 저는 어제 2차 전지가 오후에 막 떴거든요. 여기 보시면 LG에너솔루션, 삼성 SDI가 3%대 떴고요. 에코프로 5.6%, LNF 10%, 대주전자재료는 19% 상승했습니다. 20% 가까이. 그래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웬 뜬 건 보냐. 2차 전지가 왜 뜨는 거야. 그래서 네. 어제 대부분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2차 전지가 어제 무슨 재료가 나왔나? 아니면 이제 저점인가?
할 말 없으면 우리 하는 얘기들 있죠. 저가 매수. 잠깐만. 뭐 위에서 떨어질 때는 네. 할 말 없으면 하는 말 차익 차익, 매물.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픽아웃도 있고. 그래서 어제 뭐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냐. 네. 트럼프 취임을 하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냐라는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요. 2차 전지의 특히 소재 쪽이나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 고점으로부터 거의 뭐 60%, 70%, 80%씩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트럼프 당선 확정이 됐던 11월 초에 그때부터 지금의 이 2차 전지의 셀 빼고 나머지 소재들은요. 20, 30%씩 더 빠졌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도. 이전에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보조금도 안 주고 예, 직접적으로 더 영향을 받은 거예요. 다음 주에 취임이 되지 않습니까? 네. 취임이 됐을 때 그거는 이미 반영을 했는데 실제로 그럴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아니면 그 부분 빠진 거 정도는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시장에서 좀 하는 편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그냥 전제 추정으로 보여지고요. 직접적인 이유는 테슬라에 대한 모건 스탠리의 내용이 가장 직접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도 꽤 있고 그러니까 뉴스 연결하면서 그냥 해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의 주가를 최대 $800로 전망하는 이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CNBC 보도론입니다. 테슬라 주가 2배 제시한 초강세론이 등장했다.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타겟 프라이스 해놨다고 이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더 가거나 못 가거나 뭐 이렇지만 이 내용들에서 올해 테슬라의 경이로운 상승 레일을 보일 건데 그 핵심은 AI 로보택시에 있다. 로봇과 자율주행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로 향후 차량 소유자를 구독자로 전환해서 높은 수익성과 반복적 매출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향후에 뭐 몇백만 대 된다, 1200만 대 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네. 이 내용은 개연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내용 그러니까 $800 간다는 게 개연성이 있다는 설명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자율주행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독자로 지금 테슬라는 구독자로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구독 서비스로.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반복적으로 수익이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개연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을 반영한 테슬라의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800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의 멀티플도 한 120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보다는 테슬라의 전기차와 자율주행이 향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뭐 가격에 우리 연연하지 말고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는 공감이 간다면 자율주행차는 그냥 전기차입니다. 자율주행의 성장은 전기차의 성장이에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전기차 캐점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자율주행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면 그렇다면 전기차의 성장과 배터리의 성장을 사실은 동시에 얘기하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쪽이 한 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영향을 받지 않았냐라는 내용이 또 하나 있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한 가지는 요건 며칠 전에 국방부에서 발표한 건데 어제 이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텐센트와 CATL, 코스코 해운회사입니다. 요것을 미국 국방부에서 중국 군대와 협력하는 회사의 목록을 만드는 1260H 목록에 새롭게 추가했다는 거예요. 이 여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미국 투자 금지가 되고 미국 기관과 그리고 기업과의 거래에서 못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제재를 상당히 받는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CATL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CATL에서 미국이 CATL을 제재해? 그러면 우리한테 기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액면으로 단순하게 이거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CATL이 혼자 들어가지 않잖아요. 조인트벤처는 합작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랑. 네. 그럼 CATL을 제재를 하는데 그럼 미국의 자동차 회사를 동시에 같이 제재할 수 있을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배터리의 헤게모니가 상당 부분 중국의 CATL에 가 있는 BYD나 CATL에 가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이걸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어떻게 지금 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와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미국은 대부분 우리나라나 아니면 중국 걸 가지고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쉽게 우리한테만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냐 또는 이렇게 제재를 강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건 가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해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추정이고요. 이 두 가지의 내용은 그래? 맨날 2차 전지 전기차 안 좋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아 이들한테 기회가 없는 건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어제 점심 먹고 오후에 이렇게 돌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갑자기 딱 뜨기 시작을 했어요. 분명히 나온 시점, 그러니까 뉴스가 나온 시점하고 주가가 반등했던 시점은 좀 다르긴 하네요. 좀 다르긴 한데 그것을 시장이 언제 반영하느냐. 언제 반영하느냐. 그러니까 시장 막 돌면서 반영을 할 때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지금은 반영해도 돼.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주로 다음 주에 있을 이제 트럼프 취임 후에 정책 얘기들의 얘기가 되게 많아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릴 건데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보조금과 AMPC나 그리고 친환경 쪽의 에너지, 친환경 재생에너지 이쪽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력한 트럼프의 그동안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취임하고 그럴 수 있을까? 정말 그거부터 바로 나올까? 그걸 다 반영하고 주가는 여기 왔는데 자 이제 와서 보니까 다른 여러 부분에서도 조금씩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뉴스 전해드릴게요.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여기도 좀 그럴 개연성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것도 심리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밑에서 소위 저가 매수 또는 반등을 약간 하는 아주 센 건 아니었지만 그중에 일부 종목이 세긴 했지만 어제 2차 전지가 올라온 배경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이 좀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2차 전지가 쭉 뜨고 반도체가 뜨다 보니까 지수가 코스닥이 1.3%나 반등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약간 긍정적으로 보면 여전히 뭐 우리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인 얘기가 많지만 약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어떤 게 있냐면요. 연초에 우리 시장이 전 세계 시장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가장 높게 상승한 두 섹터가 뭐냐면 반도체 2차 전지가 연초에 올랐어요. 작년에 좋았던 원래 좋았던 조선이니 뭐 유리판 전력기기니 얘네들은 그동안에 계속 흐름이 타고 있고요, 지금. 근데 전체 안 좋았던 작년에 안 좋았던 반도체 2차 전지가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빠질 때도 반도체 2차 전지가 빠졌었어요. 그런데 얘들이 다시 반등을 하는 거 보면은 아 시장에 제일 안 좋았던 그리고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섹터에서 힘을 좀 내주고 있구나. 요런 정도의 시장 해석을 좀 하는 거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제도 좀 걱정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들 시총 높은 이들 섹터가 좀 올라오면서 시장을 좀 견조하게 떠받쳐 줬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해석을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뭐 어제 지난 해석이지만 이게 뭐 오늘도 이게 지금 요즘의 흐름이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미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있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시기 임박한 가운데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이 워딩은 계속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 첫날 행정명령 폭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정책에 따라서 국제 수익률과 물가 그리고 환율 방향에 지금 변동성을 계속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동안에 계속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냐면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얼마 전에 보편 관세가 아닌 특정 품목에만 관세를 하지 않겠냐라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네. 그 곧바로 3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 뉴스다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네. 해프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지난주엔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제 돌아다닌 거는 점진적 관세를 할 것이다라는 게 돌아다녔습니다. 이 내용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트럼프 경제팀에서 점진적 관세 인상을 고려한다는 블룸버그발 보도가 있었어요. 관세의 물가 위협을 최소화하고 네. 개별 국가별로 협상을 하기 위해서 매월 2에서 5%씩 조금씩 올리면서 그러면서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논의의 초기 단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보편적 관세 안 하고 특정 품목에 관세하겠다라는 거 가짜뉴스라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지나서 또 이런 얘기를 해.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보편적 관세 얘기하고 굉장히 강하게 때릴 거라고 그리고 우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워낙에 그런 사람이니까 막 밀어붙이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상당히 고민하고 있구나. 이거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안 나올 개연성이 있다. 사실 속도 조절할 개연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는 트럼프 대통령 또는 트럼프 행정부에 야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시장에서 자꾸 이런 걸 주입하는 이럴 수도 있겠죠. 이게 이 해석은 어떤 해석인지에 대해서는 뭐 추정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관세로 인한 물가 위협을 최소화한다. 당연하겠죠. 네. 당연하죠. 왜 지금 다 걱정하는 게 그거고 미국 시장도 걱정하는 게 그거고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개별 국가별로 협상을 한다는 얘기도 트럼프 입을 통해서도 했지 않습니까? 보편관세 때려놓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론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최근에 연방정부 예산 적자 규모가 867억 달러로 증가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 그 재정부의 그 보편적 개정이라고 하는 TGA 잔고가 이게 8,200억 달러 정도에서 10월에 600억 달러 감소했다 그랬는데 작년 말에 7천억 달러로 감소했어요. 이 잔고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미국 재정에서 세금을 받잖아요. 이걸 이제 계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카운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넣어놓고 지출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지출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출이 많아서 지금 가뜩이나 미국 예산의 재정 적자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자신의 그 계정 잔고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한데 지금 미국의 대형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아직까지 다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보도들을 보면은 1,2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 정도 지금 추산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구해야 됩니다. 네. 복구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국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에요. 네. 이 국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상황이 미국의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취임 딱 하면서 보편적 관세로서 막 때려버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국제 수익률이 막 급등을 5% 이상으로 가고 달러스가 막 급등을 하고 막 110을 넘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시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트럼프가 지금 공약한 것들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루머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시장이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정말 트럼프가 딱 취임을 했는데 생각보다 적다. 그러면 네. 이제 트럼프 때문에 한참 올랐던 애들은 좀 네. 이렇게 약간 소강 상태. 네. 혹은 반대로 트럼프 때문에 한참 내렸던 아이들은 반등. 이런 식의 아예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네. 그렇게 된다면 네. 그럴 개연성이 좀 있는 거죠. 네. 어제 상해종합이 2.5%, 항생이 1.83%, 대만이 1.3% 올랐어요. 우리가 오른 폭보다 훨씬 크게 올랐지 않습니까? 네. 물론 어제 중국이 수출입 지표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잠깐 말씀을 좀 언급을 드릴게요. 오늘 뭐 순서 상관없이 좀 말씀을 좀 네, 드려보겠습니다. 중국이 2024년 무역 흑자 세관청에서 발표했는데 7.1%의 수출 증가, 수입은 2.3%로 둔화되면서 연간 무역 흑자가 전년비 21%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무려 9,920억 달러, 약 1,460조 원. 연간 수출 금액은 약 5천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지난 12월에는 수출이 3,360억 달러라서 기록상 월간 수출 규모의 역대 2위. 수출 업체들이 2025년 무역 전쟁을 예상하고 관세 인상을 피해서 선적을 앞당겼을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상당 부분 무역 흑자가 많이 났고요. 2024년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전년비 22.8%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동차 수가 떴어요. 이것 때문에 네. 떴어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왜 그렇게 관세 전쟁을 하고 중국에서 중국 때리기를 신기술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왜 그런가 보면 12월에 중국의 대미 수출이 2년 만에 최고치.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게 2년 네. 만에 최고치 490억 달러. 네. 연간으로 대미 수출 금액이 5,250억 달러.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작년 11월까지 2,704억 달러.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생각해 볼 때는 야 이거 미국하고 중국하고 하는데 비슷비슷하게 가는 게 무조건 어마어마하게 미국에서 지금 흑자를 내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때 트럼프 일기에서는 그래서 중국이 뭘 해줬냐면 콩을 어마하게 사줬습니다. 콩을. 네. 미국 콩을 어마하게 사줬잖아요. 이거 다시 좀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지금 아까 설명드린 거하고 겹치기로 얘기를 하면 지금 이런 거 부분하고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미국이 이게 보편관세를 좀 완화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그리고 수출 대타 이런 게 반영이 되면서 중국이 어저께 중화권이 뜨고 중국이 뜬 거거든요. 네. 그리고 대만이나 이런 거 뜬 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트럼프 정책의 완화 이런 걸 조금씩은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지금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거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장이 그래서 어제 뭐 견조하게 조금 있었는데 오늘 추가 상승이 좀 있을 가능성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도 우리 시장 거꾸로 저항선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매물을 자꾸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오늘 하루를 아마 보내야 되겠죠. 네. 이런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우리 시장이 이제 좋아졌어요라는 얘기를 여전히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매크로의 변수들이 좀 변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설명을 길게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여러분들이 보면은 채권 엄청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채권 수익률과 그리고 달러스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서두에 과거와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번에 애들이 올라가는 거는 다분히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있고 트럼프의 정책적 요인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물론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주 강력히 해가지고 막 텐트럼 일으키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의 시장에서는 그걸 바라기 때문에 시장의 언론에 자꾸 협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조짐이 있는지 모르지만 변화가 생기는 또는 트럼프 정책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에서 이제는 그때는 말만 한 거고 이제는 실제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실제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시장에서의 생각들이 요즘에 반영이 많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얘기인데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것저것 합치다 보니까 시장하고 하시다 보니까 설명을 좀 네. 드렸습니다. 뉴스도 거의 많이 소화를 한 것 같긴 한데 네. 또 뉴스를 그래서 꺼낸 몇 것들.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BOJ 부총재가 이건 정말 저는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요번에 BOJ 회의가 있는데요. 23일부터 24일까지 금리 인상 여부에 논의할 거다 그랬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어차피 회의하는 거니까. 그런데 2024년에 이어 임금 인상의 강한 결과가 기대된다. 임금 인상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 및 물가 동향도 대체로 전망에 따라 나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한 3월과 7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거 금융 완화 정도를 조율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취임하고 나서 좀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1월인지는 모르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실시하지 않겠냐라고 지금 얘기 나왔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지금 25p잖아요. 네. 네. 마이너스 금리에서 제로 금리 만들었고 연초에 작년에 그리고 25p 올렸지 않습니까? 한 두 차례 올리면은 75p 되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1%에 가까이 간다. 그래서 시중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글로벌리 자금이 상당히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도 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는 노이즈가 되면 노이즈의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타링크 2분기 한국 출시 전망한다라는 이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왜 이런 뉴스가 나왔냐면요. 과기부에서 스타링크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 조건을 마련했고, 그리고 주파수 혼선 등을 예상 가능한 부작용 방지 의무 규정을 줬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위성 인터넷 국내 서비스가 출시되지 않겠냐. 좀 중요하지 않은 거 그냥 빨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이 엄청 빠르네요. 예, 그렇게 정도 네.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서 설명드리려고요. 4번, 5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전 6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6번 뉴스. 이것도 해프닝 아니었습니까? 네, 해프닝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틱톡 미국 사업이에요. 전체가 아니에요. 바이트댄스의 틱톡 전체가 미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사업본부 네. 사업부를 이걸 지금 매각하든지 미국의
법적으로 이걸 매각하든지 너네 철수해라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시일이 다가왔어요, 지금. 다가온 상태에서 이게 아마 이번 주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이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관리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하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미국 사업본부를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일론 머스크한테 주지 않겠냐라는 블룸버그의 뉴스가 나온 거예요. 왜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 게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쟁하고 서로 견제하고 있는데 그 중간자 역에 머스크가 들어가 있는 거고 머스크는 또 중국하고 친화적이잖아요. 중국에 공장도 많고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하고 뭔가 연을 하려고 머스크하고 통화하려고 그동안에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 또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곧바로 BBC로 그 통신을 통해서 틱톡 측에서는 대변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 허구다, 허구. 이거 완전한 허구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자님 말씀드린 대로 해프닝으로 네. 끝나는 것처럼 좀 됐어요, 이게요. 그런데 이선은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요. 미국과 중국의 트럼프 1기 때도 무역 분쟁가 엄청나게 심했었습니다. 네. 근데 2기 때도 지금 그걸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예고하는 그 이제 과정 속에서 그 중에 가장 먼저 대두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런 내용들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드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부분은 제가 뭐 잘 우리가 가봐야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게, 저는 관심 있게 붙는 부분은 뭐냐면요. 만일 이 틱톡을 X에서 가져간다라고 네. 한다면, 이런 얘기 많이 여러분 들으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그 LLM에 들어가는 AI의 이제 대형 서버에 들어가는 AI의 추론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인식에서 추론까지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추론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추론을 하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데이터가 인류가 만들어낸 데이터들은 다 들어갔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 들어와 있는 데이터를 서로 자기들끼리 가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얘기가 요즘에 나오잖아요. 저는 그걸 되게 무섭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의 데이터가 아닌 자기들이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챗GPT 이런 거 보면은 자기가 거짓말해서 주는 정보들도 있어요. 네. 그런 거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자기들이 가공해서 나온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인류가 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데이터는 일부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틱톡은 다 이미지와 동영상이에요. 네. 동영상 데이터가 AI 학습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또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이 틱톡이 X에 들어가서 일론 머스크가 AI 학습에 틱톡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라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저는 AI 바이오 헬스케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이 있어 하는데요. AI 헬스케어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들이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처방을 냈다는 그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데이터는 결과론적인 데이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설명드리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수술하는 것까지 다 그게 들어간다. 그런 추론에서 들어간다라는 거는 전혀 새로운 문제로 그렇겠네요. 접어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네. 이 내용은 해프닝이었습니다. 물론 해프닝이었지만 향후에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어떤 팁을 주는 그런 해프닝이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데이터 확보를 위한 좀 뭔가 치열한 쟁탈전 같은 것들도 벌어질 수 있고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이렇게 좀 빠르게 바뀌는 세상. 근데 여전히 좀 불만족스러운 지금 현재 우리의 또 모습들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말이죠. 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는 시간 이런 거 한번 잘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로 하면 좋을까요? 점검을요? 네, 맞습니다. 정영진의 시대유감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우리 시대에 대한 이야기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아니 축하는 아닙니다. 사실 이거 이거 지금 없어서 못 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서 못 삽니다. 그쵸? 이사님 한 건 드리려 가져와. 야. 제가 지금 가서 바로 사려고 그랬는데 뭘 또 주십니까? 사겠습니다. 아 그럼 사시오.
따야죠. 아니에요. 드려야죠. 하여튼 뭐 요거는 하나 제가 드리고 네. 예, 사실인 건 따로 사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히 이사님 대단히 받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예. 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우리 아이를 보러 가서 아하. 함께 뵙겠습니다. 예,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